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상임위 처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수도권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대선 공약화를 통해 광역시 승격을 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박안수, 김성찬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이 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이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처리 시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대기 중인 법안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처리할까 말까 하는 그 논의 자체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죠. 검찰개혁이나 18세 투표권 부여 등 쟁점 법안이 많은 점도 국회 통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밀릴 것이라는 게 국회 내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수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수도권의 다른 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한두 번 논의해서 끝날 주제도 아니라 아마 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러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에 대해 창원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의 예로 봐서라도 대선의 공약에 포함되고 난 이후에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대선을 앞두고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시도지사 협의회가 요구한 상황.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창원시만의 광역시 승격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농어촌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항상 부족한 실정인데요. 인력난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일부 자치단체는 병원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 하루 평균 약 30명의 응급 환자가 이곳을 찾습니다. 엄청 불편하지요. 불편하고 환자도 또 아픈데 고통이 심하고 거리가 머니까 또 택이 달라고 돈도 많이 들고. 이처럼 농어촌 지역에는 꼭 필요한 곳이 응급실이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구하기가 대도시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해는 간호대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외지 사람인데 병원에 와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또 기숙사를 따로 줘야 되는 그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지난해 하동과 함양에서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지정 취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의료 서비스 악화가 우려되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응급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하동구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된 하동병원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고 남해군도 올해부터 남해병원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다면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 응급실을 지키기 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고육지책으로 인건비 지원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김해 서부경찰서가 남해고속도로 갓길에서 승용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장유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타이어 수리를 하던 승용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박 씨의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사고 전후 행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사고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울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승인을 받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의 원자력 폭발 사고까지 도심이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지난해 개봉한 재난 영화 판도라의 한 장면으로 대형 재난 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 부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울산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없습니다.
울산 지역의 방사능 방제 대책은 부산의 고리방제센터가 맡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신속한 대처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원전이 들어선 지역 중 방제지휘센터가 없는 지역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요즘 울산에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도 가까이 있고 만약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또 최근 울주군의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만큼 울산에서도 원전 사고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한 상황. 이에 울산시가 최근 원자력 안전위에 공문을 보내 방제지휘센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 대피와 방제 작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다 울산과 인접한 부산과 경북 월성에 이미 방제지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그 근처에 월성센터랑 고리센터가 있어서 센터 짓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100억 이상 드는 큰 사업이거든요. 또 원안위의 승인을 받더라도 방제센터 설치는 빨라야 내후년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무림입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요. 하지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애초 우려와 달리 공동모금의 기부액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대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서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충렬 씨. 이 씨의 편의점은 착한 가게라고 불립니다. 매달 가게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도 같은 조선업을 일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내도 보면 국가 산단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착한 가게는 경남에 모두 704곳. 누구보다 경기 불황을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백월던 시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나눔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도움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더 없는 사람이 더 있는구나. 이처럼 작지만 큰 정성이 모여져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모금 목표액 88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목표 달성은 비관적이었던 상황. 어수선한 시국에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금액이 늘기 시작했고 특히 개인 기부 증가폭이 예년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부도 약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나눔을 실천하는 작지만 착한 기부가 희망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창원이 영하 1도를 가리키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모습인데요. 단 낮부터는 추가로 찬 공기가 밀려들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입춘절기인 토요일과 일요일 비가 지나면서 최저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많은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하늘빛은 맑아지겠습니다. 또 창원과 사천, 산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김해 영하 1도, 거제와 통영 0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의령 9도, 김해 8도, 창원은 7도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진주가 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사천 9도, 산청과 거창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고성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려는 올리브 나무 대량 번식 사업이 농촌진흥청의 세기수 연구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고성군이 올리브 묘목 25그루를 심고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관내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이나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이 30헥타르 면적의 두류와 잡곡을 재배하는 잡곡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기계와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실책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환경관리 분야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합천군 쌍백면 평구할머니 경로당에서 15만 원, 내초마을 주민 여러분, 당진 경로당, 대곡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대곡리 2장 정병서구의 주민 여러분, 묵동 경로당, 묵동마을 주민 여러분, 삼리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삼리마을 주민 여러분, 업하마을 주민 여러분, 외초마을 주민 여러분, 쌍백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 김종환님과 회원 여러분이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인계 경로당, 평구 1구 경로당, 평구 1구 2구 주민 여러분이 각각 1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평지 1구 2장, 진인서구의 주민 여러분, 평지 본동 경로당 회장 진재조회 회원 여러분, 하암마을 경로당, 하허마을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원수 국회의원은 경남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뒤 한국재료연구원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